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3.1절입니다. 기억해야 할 역사가 너무나도 많은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조금 엉뚱하겠지만 네. 저는 오늘 라오스 야구팀을 생각했습니다. 오. 이만수 전 감독님이 7년 전에 야구를 처음으로 전파했죠. 네. 지금은 몇몇 학교에서 야구팀이 생겨서 지난달에 주 라오스 한국 대사배 리그전까지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기업이 후원해서 만든 라오스 최초의 야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발전했는데요. 처음 야구를 가르칠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한 번은 선수한테 네. 희생번트를 대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네.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분도 좀 특이한데 현지에 머물면서 야구를 가르치는 분이 라오스 역사책을 이렇게 뒤져봤답니다. 근데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할 만한 위인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네.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인물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관순, 안중근, 이순신, 신라의 사신들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인물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 덕분에 오늘의 또 우리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라오스에는 또 이런 인물이 또 잘 찾기가 힘들었나 보군요. 그렇죠. 지금은 네.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중국의 기업가 마윈이 있죠. 네. 2020년에 세계교육 포럼에서 중국은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 아이들이 소아황제로 자라서 협력하는 걸 못 배운 탓에 탁구처럼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스포츠는 잘하는데 농구, 축구 이런 배려나 협력이 필요한 종목에서는 약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축구하니까 손흥민 선수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지금 유럽 리그에서 그렇게 활약을 펼치면서 지나치게 이제 배려하는 플레이로 또 평론가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로. 그렇지만 네, 팀원들에게는 또 늘 사랑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이게 비판하는 평론가들이 네. 한국 평론가들이죠. 한걸 더 내야 되는데. 네. 근데 마윈은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지만 저는 역사에서도 그런 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일제에 저항한 위인들을 따져보면요. 한국과 중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특히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1909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그렇죠. 저는 이것이 세계와의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램지어 교수 논문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이 차이가 있다면 안 의사는 인류의 발전이라는 편에 섰고요. 램지어는 뒷걸음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쐈습니다. 이 당시 사정을 살펴보면 서구에서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경영에 대해 좀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식민지에서의 저항은 인종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같은 아시아인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 사살을 이런 편견과 또 잘못된 인식을 깨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에 국제사회는 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홍보하기를 조선은 자치가 부적절한 민족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이런 견해를 적극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알린 기사에서도 이토의 일생과 업적을 정리해서 상당한 분량을 기사에 할애했는데 네. 안중근에 대해서 이름도 없이 그냥 한 한국인이 쐈다 이 정도로 기술을 했거든요. 당시에 세계가 알아주는 아시아 정치는 중국의 이홍장 그리고 일본의 이토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존재감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70년대부터 1910년까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기술된 조선 관련 기사를 보면 구체적인 한국인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왕도 조선왕 이런 식으로 직책만 소개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인식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중근 의사는 일본인 한 명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총을 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저는 안 의사의 거사가 올바름을 추구한 선비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비 정신으로 세계의 편견과 맞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늘 아래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한 것이 선비 정신인데 이름 없이 희생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런 독특한 정신의 세계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르게 가는 게 이기는 거죠. 그렇죠. 이 안중근 의사가 또 기대했던 것은 결국 이 편견이 아무리 거대해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신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좀 사족이겠지만 네. 그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취급한 램지어 교수가 이 학자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죠. 네네. 그 학자가 진실 이외에 무엇을 추구하면 동료를 잃고요, 명성을 잃고 결국 학자로서의 생명까지 잃습니다. 진실은 힘이 큽니다. 그러게요. 이 정말 편견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도 우리나라를 높이 쳐준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 프레드릭 맥킨지라는 영국 기자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진실의 편에 섰던 분이죠. 네. 이분은 1900년대 초반과 3.1운동이 일어났던 즈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의 민족성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피압박 민족보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열등한 민족, 일본이겠죠. 이 더 열등한 민족이 4,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을 동화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일본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한국인은 과소평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더 뛰어난 민족이 그런 역사를 겪어야 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참 답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미래가 안전해지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국 일본보다 문을 늦게 열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쇄국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도 사실 그 쇄국 정책을 펴긴 했지만 어찌 됐던지 간에 우리보다 이제 먼저 문을 열었고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열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891년에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의 수입품 중 절반이 면직물이며 그중 대부분을 맨체스터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면직물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일본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인도 bombay에서 구매해서 조선으로 들여왔습니다. 중개무역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 중개무역이 계약이 끝인 경술국치까지 무려 30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개무역은 몇 년이면 끝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국 상인들이 돈 되니까 직접 뛰어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부분에서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정세에 둔감했습니다. 오늘을 딱 보면 현재 한국은 산업부터 수출 주도형이잖아요. 그렇죠. 뭘 하든 공부든 늘 세계적 기준에 도전하려고 애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부지런히 밖으로 나가고요. 네. 세계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부대끼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것이 우리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도 비극적인 역사를 겪은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안방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의 영역을 세계로 넓혀서 부지런히 배우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또 진정한 실력을 키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렸던 이 3.1절에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였습니다.